경제 보복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국이 우리나라와 인접하여 있는 그 국가 강대국으로서 우리나라 그 대외 의존도 25%를 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경제 보복이 집중된 영역은 소비재인데요. 소비재는 대중국 무역 그 중에서도 5%입니다. 그러니까 25% 중에 5%인데 과연 그 경제 보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효성 있는 보복이 되겠습니까? 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5월 3일 발표한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 손실 점검과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올해 그러한 것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총 GDP의 약 0.5%, 즉 5조 5천억 원의 경제 손실을 입을 거라고 보는데 이는 상당히 큰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측인데, 근데 중국의 그 일부 기사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 이후에 우리나라의 중국 무역 흑자액이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거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중국과의 우리나라의 무역은 2014년에 정점을 찍고 2015년부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기적인 추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에서 사드 배치가 어느 정도의 그 비중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하는 사람들마다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경제 보복을 가할 수 없는 이유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중간재 수출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샤오미에서 핸드폰을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에 들어가는 부품의 25%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이고 그걸 또 중국이 알 수 있고 대체선이 없기 때문에 완제품 중간재 품목이 아닌 소비재에서만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1분기에 사드 배치 논란 이후 2017년도 올해 1분기에 대중국 무역 흑자액은 수출은 15%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네,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말처럼 몇몇 분야에서 수출액이 늘긴 했어요. 이는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샤오미 그런 거에 중간재 하나 경우이고 그거 외에 다른 부분의 경우에는 이번 주에 뭐 롯데가 그 면세점을 폐지했다. 아니면 다른 물품의 수출 관광 사업에서는 한국이 입는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 방금 제시했던 보고서에서 8조 5천억 원의 경제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는 다 예측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2017년도 1분기 관광객 수는 증가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관광객은 감소해서 8% 감소를 했는데 동남아, 유럽 관광객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관광객 숫자는 3%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은 그겁니다. 결과는. 네, 이에 대해서 현재 다시 증가했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5월 30일경 사드 추가로 반입한 게 보고 누락을 된 게 드러나면서 다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외교적인 경제적인 보복을 강화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시 재논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하려다 말았던 게 실업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일단은 사드는 사드 레이더가 유효하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네, 괌에서는 그러한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이 됐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된 바가 없죠. 일단 괌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환경 평가 그러니까 괌에서 일단 안전하다고 결론이 나왔고 그리고 교토에 설치되어 있는 사드 레이더 그것도 이제 우리 성주와 비슷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주변에서 거기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교토시에서 한 그 실험 결과에서도 똑같이 인체에 무해하다, 소음도 없다, 구토 증세 없다. 그리고 일본에 배치할 때 자문을 했던 사토 교수는 이제 고주파가 암을 발생시킨다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그냥 떠돌아다니는 가십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따져보자면 성주시는 해발고도 350m에서 400m입니다. 그리고 사드는 이제 5도 각도 이상으로 해서 공중으로 레이더를 쏴서 보내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러면 일단은 사람들은 이제 평탄한 산 위가 아닌 밑에서 살 텐데 그 높이에서 그 사드의 고주파를 받는다는 것 또한 이는 과학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자명합니다. 네, 먼저 환경 영향 평가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네. 환경 영향 평가 종류 3가지에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괌의 경우 지금 3번의 환경 영향 평가를 마쳤는데 그 이후에도 아직 사드 기지를 임시로 주둔시키고 안정성에 대한 최종 권면은 내리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뒤늦게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게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류 중 제일 작은 규모인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어요. 근데 환경 영향 평가가 단순히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환경 영향 평가에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현재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불필요한 그러한 절차이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가 아직 실시되고 있는 와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게다가 이 환경 영향 평가 자체도 가장 소규모이기 때문에 아직 성급하게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건 이해되고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 결정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도 나름의 논리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중국이 사드 배치가 자기네들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논리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까 중국의 반대 이유가 그 자기네들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건데 정말로 사드 배치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게 안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중국의 진짜 반대 이유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인 영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서 맞습니다. 그 중국이 원하는 건 자기네들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 문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잘해봤자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국제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한미 동맹의 강화이고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라는 그 지위, 그 이상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과 혈맹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중국의 열병 시기까지 참여하면서 중국의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북한이 거듭된 미사일 실험을 하는 동안 그 전략적 동반자였던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을 조금 줄인 상태이고, 그래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조금 더 개선시킨다면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 대한 외교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 제시했던 그 사드 자체의 효용성에 대해서 저희가 그 효용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서 한번 의견 들어보시죠. 어떤 효용성? 일단 사드 자체의 경우가 실전 사례에서 단 한 번도 사용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의 효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실전 사용이 되지 않는 것은 현재 전쟁이 일어나야지 이제 실전으로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지 아직 전쟁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들이 있는데 일단은 먼저 무기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ROC 작전 요구 성명이라는 것을 일단 각 국의 국방부가 이렇게 제시한 기준에 맞춰서 이제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드는 일단 이거를 통과를 해서 미국 국방부한테는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 국방부는 이를 이미 한 5개 정도는 이미 이렇게 전략화하고 2개 정도는 시전 배치를 하고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2개의 소대는 이제 더 계속 전략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본다면 지금 미국은 이미 사드를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드 한 기가 1조 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큰 돈을 아무런 그냥 허가받지 않은 그러니까 제대로 그 성능을 평가받지 않는 그런 무기에 쓸 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미국의 미사일 방어 미사일 방어 체계가 패트리어트 체계와 그리고 이제 사드를 합쳐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일단 기본적인 핵심 두 개가 있는데요. 그런데 성주의 경우 지금 현재 페이트리어트가 많이 배치되지 않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사드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여러 미사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페이트리어트를 왜 성주에 배치하죠? 왜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사드를 배치할 경우에 사드로 막지 못하는 여러 가지 미사일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6,000여 문의 방사포 같은 거는 뭐 패트리어트도 막을 수 없고, 그리고 사드로도 막을 수 없고, 게다가 기만탄 같은 걸 사용하면은 고도 100km 이상에서 기만탄을 사용하면은 사드가 그 기만탄과 실제탄을 구별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드 배치만으로는 성주를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사드 지역에다가 추가적으로 페이트리어트도 증강 배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사드 배치만으로 극심한 국룰 분열과 그리고 지역 주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페이트리엇을 수십 대를 설치한다면 30조 원 안팎의 돈이 드는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드가 완벽한 군사 MD 체계가 아닙니다.
근데 MD 체계를 한국에다가 정착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은 이건 들여오지 말자라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미사일 방어 체계는 앞에서 서유석 분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좌측 방어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드는 제일 위에서 맞고 패트리어트는 지금 현재 제일 밑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KAMD가 갖춰지게 되면은 이 사이에서 두 단계를 한 번 더 맞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다층 방어 체계를 꾸리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네,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지금 문제 자체가 사드 배치를 중단해야 되잖아요. 사드를 들여와야 한다,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드 자체의 효용성에 대한 논쟁도 좋지만 저희가 애초에 사드 배치를 현재 잠정적으로 일시 정지, 즉 중단해야 된다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절차적인 것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요. 아까 절차적인 문제가 인정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한번 궁금합니다. 절차적인 문제, 일단 지금 아까 전에 헌법 개정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그 얘기하시는 조약이 비준된 게 있습니다. 조약을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비준된 조약이 있어요. 그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4조에 따르면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하여서 미군의 무기를 들여온다라는 것을 그냥 합의하면은 따로 비준을 받지 않고도 들어올 수 있다고 이미 조약에 비준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미 개정되지 않은 법률, 그래서 개정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현재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첨언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절차적 문제 얘기하고 사드 중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 경제 보복을 가할 위험성이 있고 그런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논의를 거치자는 것인데, 아까 얘기하신 것대로 중국이 안보 위협이 된다라는 그 논리가 빈약하다라고 인정을 하셨고, 그러면은 네, 현재 그게 중국의 처음에 반대를 한 이유가 중국의 외교적인 반대 그런 게 가장 컸는데 현재 5월 30일에 그 사드 배치 과정에서의 문제 같은 게 밝혀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게 이제 사드 배치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정립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정당성을 확립하기까지 미 정부가 기다려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일제 중지를 가장 크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국방부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이제 미군이 홀로 이제 사드 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국방부가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제가 헌법 개정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헌법위원회를 이야기한 건데요. 사드 배치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 조항에 따라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10분 넘어갔어요. 네. 짧게. 예, 아니요. 네. 이때까지 주한 미군이 무기를 들어오는 데 있어서 국회 비준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는 그 범위를 넘어간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네.